단 5초였습니다. 지수의 25년 결혼 생활이 거대한 유리창이 박살나듯 산산조각이 나는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평소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의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즐기던 그녀의 귓가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자 무표정한 얼굴의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고 그가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에는 이혼 청구의 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지수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은밀한 장소에서 주고받은 적나라한 대화들, 그리고 그녀가 남편 몰래 사들인 명품들의 결제 내역까지. 지수가 세상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 자신했던 추악한 비밀들이 고화질 사진과 함께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 문득 남편 상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25년간 상우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법한 순한 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상우를 늘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평생 차나 마시며 허허거릴 바보지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지수의 오만함을 비웃듯 잔인했습니다. 상우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밖에서 미래를 즐기고 돌아온 날에도 그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우려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피곤해 보이는데 얼른 쉬어 라고 다정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 뒤에 이토록 차갑고 치밀한 복수극이 준비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흩어진 외도 증거들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8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상우는 침묵이라는 가장 무서운 무기를 손에 쥐고 지수의 숨통을 조일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그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재산을 완벽하게 정리하며 지수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웃으며 뒤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지수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25년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상상 그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상우는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이 잔인한 연극을 이어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이 법적 공방에서 지수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도 남아있을까요? 지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거실은 이제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평생 바보라고 믿었던 남자가 설계한 완벽한 감옥 속에 갇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6개월 전 상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지었던 그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우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 말없이 신문만 읽고 조용히 차만 마시던 그 사람.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호텔에서 만난 남자와의 달콤한 시간, 남편 몰래 쓴 명품 구매 카드, 새벽에 들어와도 아무 말 없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건 참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파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6개월간 모은 증거들, 변호사와의 치밀한 상담, 그리고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날 아내에게 전달된 법원 송달물. 조용하던 남편이 가장 무섭다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놀라운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가운데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민준의 얼굴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55살의 민준은 25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고 조용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깊은 균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자신의 삶이 지루하다며 한빈이라는 화려한 언변의 남자와 밀회를 시작한 시점부터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 좀 늦을지도 몰라.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던 수진이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수진은 향수를 뿌리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녀가 입은 원피스와 들고 있는 핸드백은 모두 민준이 평생 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몰래 산 명품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고리타분한 사람은 내가 이런 걸 사도 누굴 만나러 가도 꿈에도 모르겠지. 그저 종이 쪼가리나 들여다보는 게 인생의 전부인 얼간이 같으니라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주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향해 책장 뒤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 담긴 두툼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수진과 한빈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 결제 영수증,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들까지. 민주는 사냥개처럼 침착하게, 그러나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교하게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수진의 대담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 바로 옆 소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에서 태연하게 한빈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 나도 보고 싶어. 이따가 거기서 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면서도 눈은 민준의 눈치를 살폈지만 민준은 여전히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으니 우산 챙겨가는 거 잊지 마. 수지는 그 다정함이 멍청함의 증거라고 확신하며 비웃음을 머금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배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아내가 안심하고 더 깊은 넷으로 빠지도록, 더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남기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연극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실수로 한빈과 머물렀던 호텔 영수증을 코트 주머니에 둔 채 거실에 방치한 날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달려온 수진의 앞에는 그 영수증을 손에 든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파칠 듯한 찰나 민준은 너무나 덤덤하게 영수증을 다려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옷이 구겨졌길래 다듬어 주려다가 종이가 떨어졌네. 중요한 영수증인 것 같은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정말 이 남자는 구제불능의 바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순간 영수증에 적힌 날짜와 장소를 머릿속에 완벽히 각인시켰고 이미 변호사에게 보낼 사진까지 찍어둔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25주년 결혼기념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의 외딴 펜션을 예약한 그는 수진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잠시 의아해하면서도 한빈에게 늙은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네. 일주일만 참고 갈게라며 조롱 섞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그 문자가 전송되는 찰나의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민주는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추억을 이야기하며 수진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이 위험한 이중 생활의 완벽한 승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확인한 그의 노트북에는 재산 정리와 이혼 소송 준비라는 폴더가 이미 최종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수진이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며 한빈과 다음 만남을 계획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친 수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추악한 행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카드 내역, 심지어 자신이 남편을 비웃으며 한빈과 나눴던 적나라한 대화들까지 말입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소통은 법을 통해 하십시오. 25년간 성실히 가정을 지킨 대가로 민준은 특유 재산을 완벽히 방어했고 수진이 기여했다고 믿었던 재산의 상당 부분도 이미 합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한빈 역시 상간남 소송 소식을 듣자마자 수진의 연락을 차단하고 비겁하게 숨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교훈을 줍니다.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차가운 복수를 설계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겠지라는 오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나치게 조용하고 친절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 친절이 사랑인지 아니면 당신이 저지르는 실수를 수집하는 과정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진처럼 상대의 침묵을 멍청함으로 오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인상 깊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소름 돋는 현실 복수극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젠가 수진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더 강력하고 치밀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조용한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 말없이 신문만 읽고 조용히 차만 마시던 그 사람을 보며 아내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호텔에서 만난 내연남 재훈과의 달콤한 시간, 남편 몰래 긁어댄 명품 구매 카드,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도 아무 말 없는 남편의 모습에 그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건 참는 게 아니라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제대로 준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6개월간의 치밀한 복수극,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남편의 결단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 저녁 햇살이 비껴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상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55살의 상우는 25년간 한결같은 남편이었죠.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거실에 감돌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신문을 보며 인자하게 웃어주던 남편 상우의 얼굴은 문소리와 함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신문을 구기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상우는 곧장 복도 끝에 위치한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가족들에게도 금기시된 공간이자 지난 6개월간 그가 처절한 복수를 설계해온 지휘소였습니다. 상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금고에서 소형 노트북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붉은 점 하나가 지도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위치였습니다. 상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손에서 놓지 않는 그 최신형 스마트폰은 불과 석 달 전 결혼기념일을 핑계로 상우가 직접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좋은 폰 써야지라며 다정하게 건넸던 그 기기 안에는 상우가 심어놓은 정밀 위치, 추적 및 도청 소프트웨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내연남 재훈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 데이트 장소,
심지어는 상우를 비웃는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이 서재로 전송되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오늘 밤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확실하게 담아주십시오. 상대는 상우가 은밀하게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상우는 일반적인 카페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시 외곽의 허름한 낚시터나 인적 드문 공원 주차장에서 접선하며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탐정은 이미 수진과 재혼의 6개월치 불륜 기록을 완벽하게 수집해둔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죽 표지의 두꺼운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서랍에서 인화된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수진은 상우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재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상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5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결혼식 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떨림은 잠시였습니다. 그는 곧 차가운 눈빛으로 사진 뒤편에 풀을 발라 공책에 붙여나갔습니다. 사진 옆에는 수진의 행적이 정갈한 필체로 기록되었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즉 수진이 가계부에서 교육비나 보험료 명목으로 빼돌려 재훈과의 데이트와 명품 구매에 쓴 금액들이 10원 단위까지 낱낱이 적혔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상우의 피땀, 어린 돈이 배신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 너머 안방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출한 줄 알았던 수진이 잠시 짐을 챙기러 들어왔는지 아니면 통화를 하며 신이 났는지 재훈과의 대화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 정말 자기가 사주는 거야? 콧소리 섞인 그녀의 목소리는 서재의 무거운 침묵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쥐고 있던 볼펜을 으스러질 듯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 많은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상우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상속 재산 전환 및 증여 취소 준비 완료. 상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과 주식들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받은 자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틈새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법인 계좌를 정리하고 자산의 명의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해 나갔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이혼 소송을 당하더라도 25년의 세월을 보상받아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겠지만 상우는 그녀에게 단 한 푼의 공동 재산도 남겨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재의 조명 아래 상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점검했습니다. 6개월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이 기록물들은 조만간 법원의 소장과 함께 수진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상우는 책장을 밀어 비밀 금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라기보다는 25년간 지켜온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하는 한 남자의 서글픈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상우는 다시 거실로 나가 차를 한 잔 마시며 아내를 기다릴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무능하고 조용한 남편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진이 받게 될 최후의 통보가 리허설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바둑돌은 놓였고 마지막 수는 상우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집안의 감도는 정적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상우는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화려한 연극이 막을 내릴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교한 덫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우의 복수는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수지는 자신이 발을 들이고 있는 그 펜션이 낙원이 아니라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 차려준 정갈한 밥상 앞에서 상우는 아무렇지 않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당신 요새 자꾸 늦어서 미안해. 수진의 가식적인 말에도 상우는 그저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밥이 당신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따뜻한 끼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식사를 마친 상우는 서재로 들어가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증거 수집 완료, 변호사 상담 완료, 재산 목록 작성 완료. 모든 항목의 체크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며칠 후 제주도 여행이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25주년 기념 여행이라는 말에 수지는 의아해하면서도 재훈과의 만남을 잠시 쉬어야 한다는 사실에 투덜대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상우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수진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며 그녀의 주변 인물들에게 은밀히 그녀의 실체를 알리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그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법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지는 "이게 뭐야?" 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재훈과 팔짱을 낀 사진, 가계부에서 빼돌린 금액의 상세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산 분할 영원이라는 법적 근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우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오해야. 이거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상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조용히 말할 때 나가. 네가 25년간 나를 속인 대가야."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남편이 화를 내지 않았던 건 그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 뽑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임을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그는 상우의 사설 탐정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전달받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진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진은 빈손으로 아파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25년간 누려온 우아한 사모님의 삶은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 앞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와 낡은 원룸만이 남았습니다. 반면 상우는 모든 재산을 지켜냈고 배신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건 참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조용하다고 해서 그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배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되새겨보세요. 만약 이 사연이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혹은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큰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서 조용한 사람의 무서움을 널리 알려주세요. 놓치면 후회할 다음 사연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배신이 없는 평온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이면에는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마련입니다. 민주는 지난 6개월 동안 그 폭풍을 차곡차곡 쌓아왔고 이제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터뜨릴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는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한빈과의 뜨거운 만남을 일주일이나 뒤로 미뤄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짜증스러웠지만 25년차 부부로서의 체면과 남편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랜만에 단둘이 쉬다 와요. 지수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제주도에서 한빈과 몰래 나눌 메시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실에 저녁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남자, 민준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죠. 55살의 민준은 25년간 한결같은 남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둘 사이엔 딸 지은이 있었고 사회 초년생인 지은은 지방으로 발령받아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 부엌에서 화장을 고치던 아내 지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입가에는 여느 때의 같은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지 마. 지수는 향수를 뿌리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51살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외모였죠. 오늘 입은 원피스는 남편 몰래 구입한 명품이었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민주는 여전히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천천히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주는 파일을 꺼내 펼쳐들었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지수의 모습이었어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날짜가 찍힌 사진들은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었죠. 민주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상대 남자의 신상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죠. 한빈, 51세. 민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파일을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어요. 책장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죠. 그의 얼굴은 다시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우습게 본 것이 큰 실수였다고요.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민준이 예약한 빌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거실 창을 가득 채우고 파도 소리가 마치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리는 곳이었죠. 민준은 지수가 놀랄 만큼 다정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지수가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를 찾아다니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지수는 순간순간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는데, 하지만 그 죄책감은 스마트폰 진동 한 번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식탁 밑으로 한빈이 보낸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지수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여행 셋째 날 저녁,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든 해변을 걸었습니다. 제주의 황홀한 풍경은 역설적이게도 지수의 배신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지난 25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시간도 많았어.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울림이 컸습니다.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부끄럽게. 그때 민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지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알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처럼 둔한 사람이 알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녀는 그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밑에서 한빈에게 답장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응, 나도 당신 생각뿐이야. 조금만 참아. 스마트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지수의 얼굴에 반사되었습니다. 민준은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준비를 끝내고 폭탄의 기폭 장치를 누르기 직전의 사냥꾼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법률사무소를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서울 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부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 위자료 청구에 문제 없어요. 변호사는 민준이 수집한 호텔 출입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들을 보며 감탄했었죠. 민준은 재산 분할 비율까지 철저하게 계산해 두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그의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 민준은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행복한 가족 사진 한 장 찍자. 25주년 기념으로. 지수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었고 민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는 이 사진이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 사진은 복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가장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밤이 깊어 지수가 잠든 사이 민준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주에서 찍은 그 행복한 가족 사진을 첨부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난 6개월간 수집한 지수와 한빈의 불륜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의 포옹, 적나라한 대화가 담긴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은밀하게 주고받은 선물 내역까지. 민준은 이 모든 자료를 한 사람에게 전송했습니다. 바로 한빈의 아내였습니다. 민준은 메시지 마지막에 짧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제 아내와 당신의 남편이 제주도에서 만든 아름다운 추억의 잔상들입니다. 이제 공은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준의 마음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수가 그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가장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민준은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제주도의 파도 소리는 더 이상 평화로운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들이닥칠 파멸의 서곡이었습니다. 지수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자신이 어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설계한 정교한 덫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지수는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이지수 씨 맞으십니까? 법원 송달물입니다.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혼 청구의 소,
지수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자신의 불륜 현장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비밀이 가장 믿었던 남편의 손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한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 와이프가 다 알게 됐어. 너희 남편이 사진이랑 증거를 전부 보내버렸다고. 이제 난 끝장이야. 비명 섞인 한빈의 목소리는 지수의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한빈 역시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말했던 마지막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제주도에서 지었던 그 서늘한 미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요. 지수는 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한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호텔 기록, 카드 내역, 심지어 블랙박스 영상까지.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매우 불리합니다. 게다가 민주는 지수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특유 재산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해둔 상태였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안락한 생활, 사회적 지위, 친구들의 신뢰,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조용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칼을 가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남편의 복수는 이토록 잔인하고 철저했습니다. 지수는 결국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치르고 작은 원룸으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던 그녀는 이제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는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평온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준의 복수가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징조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건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평생 후회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소중한 것을 지킬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놀랍고 충격적인 실제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진실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우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함께 살던 집의 흔적조차 지운 채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뒤였죠. 절박해진 지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빈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날선 분노였습니다. 한빈 역시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나 집에서 쫓겨났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모든 화살을 지수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 조용한 남편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한빈의 폭언은 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불륜이라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은 파도가 치기도 전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에서의 결말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상우는 지난 6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통해 지수가 공동재산을 빼돌려 한빈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원해온 증거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로 판단했고 상우가 결혼 전부터 소유했던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지수에게 남겨진 것은 한 푼의 위자료도 없는 그저 이름뿐인 자유였습니다. 사회적 평판도 바닥을 쳤습니다. 동네와 직장에는 이미 그녀의 행실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지인들은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피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그녀는 이제 냉혹한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오후, 초라한 행색의 지수는 우연히 예전에 살던 고급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우가 활짝 웃으며 낯선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그토록 무겁고 답답해 보이던 남편의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으로 자유롭고 젊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사람처럼 생기가 넘쳤고, 그 행복의 공간에 지수가 들어갈 자리는 1mm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우습게 여겼던 남편의 인내심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예우를 배신으로 짓밟은 순간, 천사 같던 남편은 가장 냉정한 심판자로 변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치밀하고 파괴적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 지수는 차가운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끝내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쓸쓸한 내일뿐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의 선함을 약점으로 착각한 대가는 이토록 잔인한 법안이 되어 그녀의 남은 생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야 배신의 진짜 대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우가 누리는 저 평화로운 자유는 지수의 삶에서 영원히 박탈된 채 그녀는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당신을 인생에서 도려내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조용한 배려를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 침묵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통찰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